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업 생산력의 발달, 인구 증가, 그리고 상업과 도시의 발달 모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부 다 경제의 발전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군요. 자, 오늘 배울 경제의 발전 모습은 다음과 같은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각 나라별, 동아시아 각 나라별 농업의 발전 모습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발전은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 발전, 상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점차 동아시아 각 지역의 인구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틀을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에 각각 적용시켜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의 경제발전 모습입니다. 중국 명청의 농업발전 모습입니다. 늪, 숲, 들 등을 개간하면서 경지 면적이 증가합니다. 제방과 수리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농업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과는 달리 내가 먹는 용도가 아닌, 농민이 먹는 용도가 아닌 생산 이후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때 재배되었던 면화, 뽕나무, 담배 등을 상품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아메리카에서 생산되었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이 유럽 상인들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을 신대륙 작물이라고 불렀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 내 농업의 발달은 중국 내 상업 그리고 도시의 발달로도 이어집니다. 자, 그 모습을 상공업과 유통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대운하, 창장강, 연안 항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물자가 유통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생산되었던 쌀이 중국 내 각 지역에 만들어진 대운하를 통해서 북쪽의 베이징으로 운송이 됩니다. 면화, 면직물, 생사, 견직물, 목재, 콩 등의 농업 생산물들이 대운하, 창장강, 연안 항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유통 과정에서 활약했던 산시상인 그리고 휘저우상인의 등장, 또한 중국 내에서 풍부하게 생산되었던 차, 도자기는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8번에서 영국을 상대로 청나라가 차, 도자기를 수출했다는 내용을 공부했었죠. 여기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명청대의 상업, 도시 발달의 상업의 발전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산시상인과 휘조상인의 대략적인 활동 반경도 여러분들이 확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공업과 유통의 발달은 중국 내 도시화의 진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명청의 수도였던 베이징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서 정치, 군사, 소비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농업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은 강남 지역에서의 도시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대표적으로 발달한 도시를 몇 군데 살펴보자면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수저우, 그리고 소금 생산과 소금 상인의 활동 중심이었던 양저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 시진이 증가합니다. 시진이란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를 말합니다. 강남 각 지역에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인 시진이 발달하고 이 여러 시진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점점 도시로서의 발전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강남에서 여러 시진들의 발전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농업 발전,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중국 내의 인구 증가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청나라대의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전쟁이 임진전쟁, 임진왜란, 정묘병자 호란 이후에 큰 전쟁 없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18세기 온난한 기후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계속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 후기 17세기 초중반까지를 말합니다. 1억 5천명이었던 인구는, 중국의 인구는 18세기 후반 3억, 19세기 중반 4억 3천만 명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활 수준이 하락하기도 하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물자 생산량이 부족하여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인구 증가는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민의 증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실업자나 유민들은 도시에서 벗어나서 산악지대, 변경지대, 바깥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국가의 바깥지대, 변경지대로 이주하여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의 모습 때문에 농민 반란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개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많은 유민들이 산악지대나 변경지대로 이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현지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를 개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내에서의 산악지대, 변경지대 이주로도 모자라서 국외로 중국인들이 이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는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발전 모습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 에도 막부의 경제발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농업발전, 상업과 도시의 발달, 인구변화의 틀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자, 에도 막부의 농업발전 모습입니다.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고 산비탈에도 밭을 만들거나 계단식 농을 경작하는 농경지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많은 영주들, 다이묘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간을 장려하였죠. 동시에 노동집약적 농업이 발전합니다.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활동에 임해하는 농업의 형태가 발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농업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일정 단위에서 생산되는 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 또한 나타나게 되었죠. 이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농기구가 개량되고 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이 과정에서 먹는 용도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닌 팔기 위한 용도로 농사 짓는 상품 작물이 재배됩니다. 면화, 담배 등이 있지요. 그리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의 신대륙 작물이 유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농업 발전의 과정 속에서 에도 막부는 상업과 도시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에도 막부의 상공업, 유통의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산킹고타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알아둬야 합니다. 에도 막부는 각 지역의 영주였던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이묘들로 하여금 2년에 한 번씩 쇼군이 머무르고 있는 에도를 방문하도록 하는 산킹고타이 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이끌고 대규모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쇼군 그리고 에도를 방문하였죠. 이렇게 대규모의 행사가 2년에 한 번씩 지속이 되면서 도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여관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자를 소모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킹고타이 제도를 통해서 도로가 정비되고 여관과 상업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과 다른 상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새로운 상공업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조닌이라고 부르지요. 이들 조닌은 동업조합인 나카마를 형성하여 대규모로 상업활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카마들 중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차지하는 나카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부 나카마이죠. 에도 막부 시절 도시화 또한 진행이 됩니다.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카마치란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상위계층이었던 무사와 부유한 존인들이 모여 살면서 형성된 거주구역을 말합니다. 이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점차 진행됩니다. 에도, 오사카, 교토, 나고야, 나가사키, 히로시마 등에서 말이죠. 그리고 신흥상공업자 존인들의 활약은 이 조카마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진행이 됩니다. 조카마치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운데에 영주의 성이 있고 안쪽에는 무사들이 상급 무사들이 바깥쪽에는 중급 무사들이 그 바깥쪽에는 하급 무사들이 또 그 바깥쪽에는 존인이 거주하는 등 이제 신분에 따라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주구역 이들이
이 조카마치들이 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이런 농업 그리고 상업 도시의 발달은 일본의 인구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가 되면서 1500만 명이었던 에도 막부의 인구는 2500만 명으로 발전합니다. 결혼율과 출생률이 상승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던 인구는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그 증가세가 잠시 정체됩니다. 다이묘의 수탈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1782년부터 1788년까지 진행되었던 가뭄으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 덴메이 대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음은 조선 후기 경제의 발전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개간 그리고 양전사업, 양전이란 토지 측량입니다. 양전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지 면적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모내기법과 시비법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모내기법과 시비법의 확산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에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먹는 용도가 아닌 팔기 위한 작물을 재배합니다. 상품 작물이라고 했죠. 면화, 담배, 채소 등이 재배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신대륙 작물이 유입되면서 조선 내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조선 내 상업 그리고 도시 또한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장시, 오늘날의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도 3일장, 5일장, 7일장 등으로 남아있죠. 16세기 출현한 장시는 18세기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장시와 장시를 떠돌아다니는 보따리 장수들을 통해서 상품 유통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시된 대동법으로 인하여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경제가 발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대동법의 발달 모습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특산물로 바치는 공납을 쌀 또는 화폐로 내도록 한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가 새롭게 실시되었습니다. 자, 쌀을 세금으로 거둔 국가는 기존의 현물을 대신 쌀을 세금으로 거둔 국가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상인, 공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동법이 실시되고 공인이 활약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상업, 공업 또한 한층 활발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화폐 유통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17세기에는 포구란 항구 도시를 말하는 거죠. 포구 그리고 도시의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상인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양에서 한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와 강을 넘나들면서 무역활동을 전개하는 경강상인, 동네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인 내상, 개성에서 활약했던 상인인 송상, 의주에서 활약했던 상인인 만상 등이 그들입니다. 특히 동래의 내상,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등은 일본 그리고 명청, 중국을 잇는 무역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상공업과 유통의 발달은 조선 내의 도시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대동법이 증가하고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화폐경제가 확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구가 증가하지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서 도시화가 조금씩 촉진되었지만 사실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진행이 됩니다. 조선 내에서 가장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수도인 한양입니다. 18세기에는 20에서 3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였죠. 자, 그렇다면 농업의 상업의 발전에 따른 조선 내 인구 변화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띄었을까요? 자, 조선 전기입니다. 건국 초에는 약 500만 명이었던 조선의 인구는 16세기 중반 1천만 명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전쟁을 겪게 되죠. 외란, 호란을 겪으면서 인구가 감소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670년에 발생하였던 경신 대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신대기근 이후 18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농업 발달의 모습, 그리고 온난한 기후, 의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1600만 명의 인구를 돌파한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요. 남쪽에서 크게 증가한 인구는 북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특히 삼북지방,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북쪽 지역의 개발이 촉진이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과 무역 활동의 모습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학습지에는 없지만은 PPT에 있으니까 PPT에 나와 있는 이 지도의 모습을 이 지도의 모습을 학습지의 조선 경제 발전의 모습과 연결해서 살펴보는 연습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발전 모습을 농업, 상업, 도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농업의, 상업의, 도시의 인구 발전 모습은 각 나라별로 독특한 문화의 발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발달하여서 이를 서민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21번 학습지에서 서민문화의 발달의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